네, 색깔 있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제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황우여 의원의 육선 고지를 저지한 후보입니다. 신동근 더민주 인천 서구을 당선인 전화로 연결해서 당선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신동근입니다. 네, 예, 당선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도전 몇 번 만에 당선이 되신 거죠? 예, 5번째입니다. 아, 다섯 예, 번째요. 예, 예, 예. 아, 그럼 세월도 엄청 길게 14년 계셨군요. 정도 걸렸습니다. 14년 보궐선거 정도. 2번, 네. 그다음에 정기선거 3번, 아, 5번. 그렇군요. 예, 예. 야, 이 당선이 확정되시면서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생각이 좀 드시던가요? 예, 물론 뭐 낙선하고 나면 이제 저 자신도 힘들지만 네. 저희 가족과 또 저를 지지하는 분들 또 음. 뭐 여러분들이 힘드신데 네, 어쨌든 간에 그분들에게 마음의 빛을 좀 갚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당선 사례 문구에도 그런 말을 썼거든요. 네. 오늘 승리에 기쁜 것이 아니라 내일 할 일에 가슴이 뜁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예, 좀 그간의 준비해온 과정들을 네. 또 일할 수 있다는 그런 기쁨도 있고 그랬죠. 아, 이제 일할 수 있다는 기쁨을 누리시면서 일을 열심히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 정치에 뛰어들어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셨지만 원래 본업이 있으셨잖아요. 치과 예, 의사랑 안정된 직업이 예, 있으셨는데 맞습니다. 예, 예. 어떤 계기로 정치에 입문하신 건가요? 원래는 제가 치과 의사기는 했습니다만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요. 학생 예. 시절에는 또 그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 옥고도 치렀고 네. 또 뭐 제적당하고 나중에 복학하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음, 뭐 정치와는 완전히 무관한 사람은 아니고 그리고 또 의사를 하면서도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회장 또 뭐 네. 보건의료단체 대표 등 여러 가지 시민사회 활동을 많이 했었죠. 예. 아, 그런 그러셨군요. 것들이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사회 활동을 하시다가 정치에 입문하셔서 5번 도전 만에 이제 국회에 입성하게 되셨습니다. 네네. 이번 선거에서 사실 그 여당 강세 지역인 강화군이 지역구에서 떨어져 나갔잖아요. 네, 그래서 뭐 맞습니다. 여건은 나쁘지 않았는데 이 새누리당 공천을 보니까 사회부총리를 네네. 역임한 오선 중진 황우여 후보가 오면서 쉽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네네. 많이 했습니다. 황우여 후보의 등장 소식 듣고 좀 긴장을 하셨나요? 어떠셨습니까? 예, 저에게는 또 이기면서 동시에 또 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랫동안 또 피벗을 갈아왔기 때문에 네. 뭐 지역 주민들이 저에 대해 신뢰를 많이 보여주셨고 또 음, 황운혜 대표는 그에 비해서 또 낙하산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한 또 지역 주민들의 반감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네. 부분이 있고 또 황운혜 대표께서 뭐 사실 부총리를 지냈지만 잘 하신 건 아니잖아요. 네. 누리과정 문제라든지 아니면 교과서 파행 문제, 역사 교과서 그렇죠, 국정화 문제. 그렇죠. 이제 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여론이 썩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저는 음.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뭐 다녀보시면서 시민분들 만나시면은 황우여 이 후보가 온다는 것에 대해서 좀 반감이 좀 많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반반이 아니고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네. 아니 그 뭐 낙하산 이 지역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분이 오셔가지고 음. 당신 그 이번에 그냥 선거운동 안 해도 이기겠다 이런 분이 계시는가 하면 또 어떤 네. 분은 야 그렇게 고생해서 이번에 기회 왔는데 음. 또 어려운 분이 와서 네. 또 어려운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참 네. 이게 또 총선 뭐 코앞에 두고 공천을 받은 황우여 총리잖아요. 전 총리잖아요. 전 예, 부총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참 이 선거 알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지금도 듭니다. 자, 이 당선 인사를 요즘에 하고 계실 텐데요. 주민분들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뭐 오랫동안 고생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 또 네. 뭐 더 열심히 좀 일을 해달라 또 뭐 음, 잘했다. 특히 이제 강화에서도 인사 오시는 분 아니 저 전화 주시는 분이 반입니다. 그래서 강화 네. 지역 주민들도 오랫동안 당신에게 빚진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 좀 음, 잘 돼서 우리도 기분이 좋다. 오히려 우리 지역구 의원이 당선된 것보다 훨씬 더 관심이 많았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예. 그럼 SNS를 보니까 강화군에 가셔가지고 인사도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지역구 획정을 너무 늦게 해주는 바람에 아, 그
당하분들에게 이렇게 이게 획정되지 않았는데 제가 거기를 떠나서 일이 온다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막 선거가 막 중반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결정을 해주셔서 음. 그 도중에 인사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좀 예. 당선되고 나서 반드시 가서 인사를 드리는 게 도리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생각보다 당선 이후에 강화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네. 그렇게 해서 또 인사를 드리러 갔죠. 그랬군요. 예. 홍보 문구를 보니까 이번 총선에서요.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서구, 서구의 자존심 신동근. 네, 이라고 돼 있던데 왜 이런 문구를 내셨던 건가요? 우선 우리 서구 의리 인천 13개 선거구 중에서 젊은 층이 가장 많이 사는 도시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젊은 층과 맞벌이 부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보육 문제, 교육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엄마와 아이들이 행복한 서구 이렇게 해서 그 제가 이제 구체적인 공약으로는 어린이 친화 도시, 그러니까 유니세프가 인증하는 어린이 친화 도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어린이들의 안전 문제나 성장, 발달, 교육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 이제 인증을 받겠다. 뭐 그런 공약을 또 내세웠고요. 음. 그리고 서구의 자존심 이런 건 이제 제가 어쨌든 간에 여기서 정치하기 전에도 집가사를 25년 정도 했고 네. 또 정치하고 나서 제가 14년을 이적을 밭을 다져왔기 때문에 외부에서 갑자기 들어온 분이 또 그것도 저뿐만이 아니고 새누리당 후보 예비 후보가 4분이 활동을 하고 계셨거든요. 네. 그런데 그분들에게 경선에 기회주셔서 주지 않고 뭐 연수구에서 5선씩 하신 분이 네. 일이 갑자기 선거 불과 며칠 남겨놓고 날라오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서구의 자존심, 낙하산 정치 이제 끝내야 된다. 네. 그런 의미에서 서구의 자존심을 지키자. 제가 지키겠다. 뭐 이런 의미로 했죠. 예. 뭐 그런 선거 전략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많이 영향을 줬다. 유권자들의 그렇죠. 표심을 그렇죠. 잡았다 예, 이렇게 볼 맞습니다. 수가 있는데요. 총선 이후 여론조사를 보면 뭐 이 박근혜 정권 심판론이 거셌다 이런 게 네네. 대부분 여론조사의 결과입니다. 예. 당선인께서 돌아다니시면서 주민들에게 느낄 수 있는 바닥 민심 이것도 뭐 이런 심판론과 맞닿아 네네. 있나요? 어땠습니까? 우선 지역 주민들께서 장사가 너무 잘 안 된다, 너무 살기 어렵다 이런 어떤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를 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쨌든 뭐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인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정치인들이 뭐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또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하기보다는 뭐 어쨌든 간에 자기들끼리 패싸움한다 뭐 이런 인식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뭐 일차적 책임은 여당에 더 있지 않겠어요. 우리도 잘못했던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그렇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뭐 처음 선거 치른 게 아니고 벌써 5번째 치르잖아요. 예. 그러면 다녀보면 알거든요, 느낌을. 이번 선거 좀 괜찮겠다. 승산이 그럼요, 있다. 느낌을 아는데 네. 특히 이제 우리 군대 갔다 온 아들이 복학을 이전에 선거를 도와줬는데 걔도 26살인데 걔도 이제 네. 6, 7인데 걔네들도 예. 선거 3번째 도와주고 있는데 선임돼서 보면 뭐 다른 때보다 분위기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제가 유세차를 유세차를 타고 유세하고 다니면 창문 안에서 막 V자 그리고 손흔 들고 막 그런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이더라고요. 그런 뭔가 좀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걸 느꼈죠. 그렇군요. 아드님 말씀하셨는데 이 20대 네네. 그 청년층의 분노라고 할까요? 이번엔 정말 투표를 해서 세상을 바꿔봐야겠다. 네네. 이런 청년층의 열망이 있었네요. 아드님 통해서 그렇죠. 들어본 여론을 보면. 그런 게 있죠. 어, 청년 실업 문제도 지금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명목상 실업률이 12.5인데 실질적으로는 뭐 20, 30%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청년층이 문제, 실업 문제가 계속되면 아무래도 부모들이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또 5, 60대 우리 계층들에게 더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경제 문제가 전 연령에. 예,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번 총선 승리에 그런 요인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 선거 구도를 보면 야권이 분열돼 있어서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국민의당 후보가 있었는데.
예, 아무래도 양당 구도였으면 네.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양당 구도였으면 뭐 선거 하나만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판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음, 이제 강화가 분리됨으로써 유리하게 되고 제가 여기서는 그동안 선거에서 강화 때문에 졌지 검단에서는 진 적이 없거든요, 서구에서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번까지 한 4연승을 한 건데요, 사실. 그래서 네. 뭐 이번에는 좋은 기회겠다. 근데 이제 당이 분열되니까 어렵지 않겠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음, 저희는 뭐 단일화도 했으면 좋겠지만 단일화에 얽매이다 보면 나중에 이제 단일화되지 않으면 당황스럽고 좀 기조가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처음부터 저희는 3파전으로 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을 하자, 선거운동을 아, 하자 이런 초기의 기조를 잡았었고요. 그래서 네. 단일화되지 않았어도 별로 흔들리지는 않았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좀 양당 구조였으면 쉽게 갔겠죠. 그리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권자분들은 이게 3당 구조가 되니까 네. 면밀하게 그 유권자분들께서 이 후보들을 좀 면밀하게 더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아, 무조건 당보고 찍지 않고.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당이든 다른 당이든 간에 그 지역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하셨던 분들이 뭐 당선을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략적 예. 투표를 하신 거죠. 인물을 보고 어느 그렇죠. 인물이 예. 우리 예. 지역에 도움이 될 인물인지 정책을 잘할지 맞습니다. 이렇게 투표를 하신 건데 이 그래도 인천 지역에서 더민주와 정의당이 야권 연대를 하면서 후보 단일화 하면서 당선에 도움을 좀 준 거는 사실인가요? 어떻습니까? 예, 맞죠. 예. 도움이 된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네. 정의당 지지율이 한 10% 어, 가까이 되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예. 예, 저희가 마지막 여론조사를 보니까 그 새누리당과 저희 당이 지지도가 거의 붙었고요. 네. 그리고 국민의당이 한 12%에서 15%, 정의당이 한 음, 10%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의당과 우리 당 그대로 다 표를 받지는 못하지만 그것만 해도 네. 새누리당을 압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된 거고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아쉬운 건 이렇게 선거 때만 반짝 단일화 할 게 아니라 이 음, 통합이 되지 않는다면 뭐 상시적으로 정책 연대를 한다든지 특히 이제 네. 내년에는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음, 제가 저 공약 중에 하나가 그 야권 상설 협의체를 좀 구성을 해서 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대비를 하자 우리 지역구 차원이라도 아, 그런 예. 제안을 제가 정의당에도 했고요. 예. 그리고 뭐 사실 이 총선이니까 이렇게 각 부분에서 이 그 지역마다 특색이 있고 또 이렇게 네.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승리한 거지만 만약에 지금 3당 구조로 가서 대선을 했다고 같으면 음, 그 지지도 총합은 우리가 많지만 결과적으로는 네. 일당이 저희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뭐 저 득표력으로 보면 새누리당이 제일 많이 득표했잖아요. 그러면 떨어진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아, 예, 예. 그 내년 대선과 관련해서도 뭐 그런 문제들은 함께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선거 때만 반짝하는 그런 연대 후보 단일화가 아니라 정책으로 묶여서 함께 가는 그 야권 연대 협의체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네, 참 맞습니다. 많은 유권자분들 그리고 청취자분들이 동감을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야권이 무엇보다 좀 하나로 뭉치는데 뭐 선거를 위한 그런 예, 어떻게 예. 보면은 선거 공학적인 그런 연대가 아니라 정책으로 묶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예, 이런 생각을 많이 맞습니다. 하실 것 예, 같습니다. 자, 근데 아쉽게도 뭐 연수 을이나 서구을 뭐 이런 지역에서는 국민의당 후보가 꽤 많은 표를 얻어가지고 새누리당의 예, 예. 어부지리를 좀 준 것 같아요. 많이 맞습니다. 아쉬워하더라고요. 많은 분들께서. 특히 이제 저희 갑 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연수을은 단일화까지 했다가 도중에 파기를 아, 했잖아요. 국민의당 예, 후보가. 그런 점이 아쉽고 서구 갑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국민의당 후보가 없는데 네, 그 연수구에서 경선에서 경쟁에서 탈락한 분을 아하, 이게 돌려막기식으로 이렇게 저 갑에 꽂았단 말이죠. 그래서 예, 좀 아쉽죠 그런 점들은. 네. 참 이런 부분들 많이 보완을 하고 20대 국회에서도 어떻게 전략적으로 야권이 뭉치고 그런 정책 연대를 네. 할지 이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이 선거 기간 야권 단일 후보 명칭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상대 후보자로부터 고발당해서
현재 검찰 수사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뭐 잘 모르겠습니다. 검찰에서 소환한 적은 없고요. 언론에 이제 그렇게 나온 걸로 아는데. 네. 예, 예.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 이제 뭐 상대 측 후보, 국민의당 후보가 고발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좀 어이가 없는 건 음. 이게 중앙선관위에 네. 이 야권 단일 후보 명칭이 가능한지 물어서 가능하다는 그 공문 답변을 받은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도중에 그 국민의당 후보가 인천지법에 그 판결을 네. 그 받아서 이제 그게 이제 위법이다 이렇게 돼서 그러면 선관위가 다시 그 초기 결정을 뒤집었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 선관위에서 어떤 공문을 내렸냐면 이틀을 기간을 줄 테니까 이미 나간 건 어쩔 수 없고 앞으로 개정할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야권 단일 후보가 아니고 양당 단일 후보 자 이렇게 바꾸면 된다 이렇게 해서 그 공문에 따라서 저희가 플랜카드 뭐 현수막 대형 현수막까지 다 바꿨어요. 아유 그 비용이 많이 들었겠는데요? 그 비용도 선관위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선관위가 비용을 보전해주고 네. 그 오버되는 비용은 선거 비용에서 빼주겠다. 이렇게까지 선관위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한테 공문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정치적으로 어떤 그 선거 기간 중에 국민의당에서 우리를 뭐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걸 했는지 모르지만 법적으로는 저희 문제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본다. 네, 맞습니다. 이런 예상이신데요. 자, 이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아요. 뭐 더민주가 제1당이 된 뭐 유권자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유권자분들 그 민심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민주가 어떤 정치를 펼쳐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내년 대선 결과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20대 국회에서는 어떤 활동을 펼치고 싶으신가요? 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제 민심 무섭다 이렇게 우리가 얻게 된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새누리당은 참패이고 저희는 뭐 선전했다, 그다음에 국민의당은 뭐 약진했다 이렇게 이제 언론들이 평가를 하지만 저희도 뭐 이렇게 뭐 사실 평상시에 지지부진하고 잘한 것도 없는 당이다 이런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선은 저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고 대안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건 뭐 당 자체가 전 국민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구 차원에서라도 지역 주민들로부터 국회의원이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쨌든 대안을 가지고 생산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서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안을 가지고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강조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뭐 발의하거나 아니면은 개정하고 싶은 법안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공교롭게도 그 누리과정하고 국정교과서 파행 당사자분하고 제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수정을 하는데 앞장서겠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선거 기간 중에 민심과 다른 여론조사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안심번호를 뭐 여론조사용 50% 이상 반영한다든지 이렇게 좀 의무화시킨다든지 해서 좀 여론을 호도되지 않는 그런 좀 것으로 좀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민심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상징성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누리과정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앞장서서 진두지휘했던 황우여 의원을 꺾은 더민주의 신동근 의원 뭐 이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주목을 하실 것 같은데요. 누리과정 문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하겠다라는 약속을 저희가 오늘 받았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 인천시 당선인들과 어제 기자회견 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예. 민심을 받들어 정권 교체의 길로 매진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저는 눈에 띄던데요. 네, 사실 이번 총선은 현재 권력에 대한 심판이었지만 내년 대선은 미래 권력을 세우는 선거거든요. 네, 네, 더 맞습니다. 민주가 내년 정권 교체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뭐 물론 이제 야권 대선 시기에는 야권 단일화도 필요하지만 네, 국민들께서 이게 3당 체계로 일단은 만들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뭐 과학적인 야권 단일화로 가면 뭐 그렇게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각자가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과 네,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하면서 경쟁하고 네, 그런 과정에서 뭐 정책적으로 연대할 부분이 있으면 연대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보고요. 1차적으로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수권해도 저쪽에 우리에게 정권을 맡겨도 네, 잘해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신뢰를 받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일단은 뭐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비판받았던 계파 정치나 또 이렇게 뭐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런 정치들보다는 국가의 미래와 또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뭐 서로 네. 화합하고 또 힘을 모을 수도 있는 그런 좀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참 이 초심을 잃지 말라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예, 이번 예, 총선 맞습니다. 끝난 다음에 뭐 유권자분들을 만나고 뭐 그런 기자들을 만나 보면 정치인들이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예, 예. 우리 신동근 당선인도 5번 도전 만에 당선이 되신 만큼 초심을 잃지 않고 신뢰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어제 기자회견 한 것처럼 정권 교체의 길로 매진하는 모습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끝으로 팟짱 애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해주시죠. 예, 저를 지지하고 또 성원해 주신 또 우리 지역 유권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또 저를 지켜봐 주신 우리 또 팟짱의 애청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초심 잃지 않고 뜨거운 열정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고요. 그리고 저에게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정치인 같지 않은 정치인 신동근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네, 그 얘기는 뭐 때묻지 않은 정치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조금 더 성숙된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국회의원이 되었기 때문에 때묻지 않은 초심을 가지면서도 정치인으로 성숙한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더 공부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동근 당선인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